자, 그러면 영어 공부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영어 영역 강사이기 때문에 사실 국어 수학이 더 궁금하실 텐데 오늘 또 제가 와가지고 약간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온 김에 영어 공부법, 지금 고1, 고2 수준에서 사실 잡고 가야 하는 게 영어거든요. 국어 수학은 고3 수능 때까지 잡아야 하는 게 맞는데요. 영어는 고2 겨울방학 전까지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잘 왔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자, 일단 모의고사 유형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70분 동안 영어 시험을 봅니다. 마킹 시간을 5분이라고 딱 정해놓는다 하면은 듣기에 20분 정도가 걸리니까 독해를 푸는 데에는 45분 정도가 남을 거예요. 그럼 이 독해 문제를 45분 동안 푼다라고 했을 때 독해 한 문항당 걸리는 시간은 1분 30초 정도가 나옵니다. 그 영어 지문을 읽고 답까지 찾는데 1분 30초밖에 아이들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일단 듣기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듣기가 1번부터 17번까지가 있습니다. 문항수가 상당히 많죠. 영어가 45문항이거든요. 근데 아까 돌아가서 보시면은 듣기 배점이 37점이나 돼요. 100점 중에 37점이면은 아이들 4등급을 가르는 점수입니다. 정말 중요한 영역인데 아이들이 듣기를 소홀히 해요. 쉽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듣기는 다 맞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듣기부터 챙겨주셔야 됩니다. 일단 6번 계산 문제 고3 돼서까지 아이들이 계속 틀리는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13번과 15번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 얘기는 아이들이 들으면 더 좋을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3점 배점 문항을 가지고 온 거예요. 듣기에는 전통적으로 3점 배점 문항이 3문항 정도가 나오는데 보통 계산 문제, 말에 대한 응답 문제, 상황에 대한 할 말 문제 이렇게 6, 13, 15번에 보통 3점 배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점 배점 문항 위주로 공부를 또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듣기에 대한 대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당히 까다로운 계산을 요구하고요. 맨날 1등급 받았던 100점 맞았던 친구들도 이 듣기에 6번 3점 틀려서 2등급으로 아깝게 내려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 나 듣기 안 해도 돼 라고 한다면은 아까 이 6번 계산 문제와 13, 15번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10번에서 11번 요 4문항 정도만 챙기시면 듣기에서 실수할 일은 없거든요. 요 4문제 정도는 아이들이 연습을 꾸준히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2개 문항은요 10에서 11번으로 넘어가는 구간인데요. 지금 10번이 도표 문항입니다. 이거 아이들 말로 껌이거든요. 껌처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풀면서 아이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 도표가 답이 빨리 나옵니다. 그 mp3 파일이 끝나기도 전에 답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넘겨가지고 독해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한 18번, 19번 쉬운 문제들을 요때 푸는 겁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다음이 11번인데요. 이게 짧은 대화의 응답 문제거든요. 여자와 남자가 대화를 하는데 티키타카가 2번밖에 안 돼요. 여자, 남자, 끝. 그럼 아이들 도표 문제 풀고 여유 있게 뒤로 넘어가서 독해 풀다가 11번으로 넘어올라 하는 찰나에 여자, 남자 말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멘붕이 오는 거고요. 11번 이후부터는 이제 듣기 중에서도 고난도 문항들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말리는 겁니다. 근데 듣기에서 말리면 독해까지 영향 가거든요. 아이들이 영어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뭐냐면 국어 수학 망했으니까 영어는 잘 봐야지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리면은 영어도 결국에는 내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에서 11번으로 넘어가는 요 구간을 아이들 절대 독해 문제 풀려고 넘어가지 말고 집중력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10에서 11로 넘어가는 구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듣기가 할 때가 점심 먹고 바로 듣기를 합니다. 좀 잔인하죠? 가장 졸린 시간에 듣기를 합니다. 내 몸과 뇌가 이 시간에 깨어있는 연습을 의식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나 듣기 공부 안 해도 돼. 나 듣기 맨날 다 맞아. 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점심 먹고 10분만 듣기를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졸린 시간에 딱 10분만 자리에 앉아서 mp3 파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때 교재는 수능 특강이 좋지요. 수능 특강은 연계 교재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9월 모평과 수능의 영어 영역 연계율이 51%, 53%가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반 이상이 듣기로 연계가 됩니다. 즉 듣기 교재에 있는 대화나 지문을 그대로 활용해서 모평과 수능에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 영어 듣기 교재를 그냥
옆에 치워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에 10분 정도만 활용해도 1년이면 충분히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 영어 듣기 점심시간에 활용하는 거 좋고요. 그 다음 주말을 활용해서는 실제 수능 환경처럼 이어폰 없이 그냥 귀로 듣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은데, 요즘 아이들 이어폰 기능이 너무 좋아서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해서 주변 소음이 한 개도 안 들립니다. 한 개도 안 들리는데 수능 환경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 아이가 어느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지도 모르는데 각 교실마다 방송 상태가 굉장히 달라요. 좋은 학교도 있고 조금 덜 좋은 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말만큼은 실제 수능 환경처럼 이어폰 꽂지 말고 맨 귀로 듣는 연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훈련이 되어야지만 다양한 방송 환경에서 당황하지 않고 영어 듣기 공부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듣기 하면서 독해 문제 푸는 거요. 이게 가능한 친구들이 있어요. 원어민 같은 친구들, 외국살이를 조금 해왔던 친구들, 이 친구들은 듣기 하면서 독해가 됩니다. 근데 걔네 따라가다가 내가 말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장에 어떠한 친구들이 있냐면 내가 영어를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듣기 하면서 약간 보여주듯이 문제지를 팍팍팍팍 넘기면서 독해를 풉니다. 옆에 친구는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마 교실에도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을 건데 걔는 걔고 나는 나이기 때문에 절대 듣기 하면서 독해 문제 안 풀어도 된다. 그래봤자 독해 문제 한두 문제 풀 겁니다. 쉬운 유형으로요. 근데 쉬운 유형 두 문제라고 해봤자 1분에서 1분 30초면은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거 풀라고 듣기에서 말리는 것보다는 듣기 따로 독해 따로 가져가는 게 낫습니다. 근데 옆에 친구가 한다고 절대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해입니다. 요거는 사실 아이들이 보면은 아 맞아 라고 할 텐데 학부모님들은 영어 모의고사를 따로 공부해 보신 적은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듣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독해 문제는 난이도 하, 중, 상으로 나뉘었을 때 요 정도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18번, 그 다음에 27, 28의 안내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절약해야 하는 구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평균 문항별 푸는 속도가 1분 30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얘네는 사실 20초에서 30초 컷으로 끝내야 하는 구간인 겁니다. 30초 안으로 문제 풀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난이도 중짜리 있죠. 주제를 찾아야 하는 21번부터 24번까지 이 구간은 한 1분 20초, 30초 정도가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을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독해 문제의 난도가 9월 모의고사부터 조금씩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특히 이 구간이 마의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1에서 24번이 듣기 끝나고 나오는 가장 첫 페이지에 있는 독해 구간이에요. 아이들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구간이고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하는 구간이었는데 9월 모평과 수능에서는 얘가 어려웠습니다. 얘네의 난도를 조금씩 높여서 수험생들의 부담을 높이고 시간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1, 고2 친구들은 이 구간 연습 확실히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구간에서 첫 문장 한 중간 정도만 읽어도 답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게 안 내세요.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읽어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출제 방향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구간 연습 확실히 해줘야지만 실제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시간 확보할 수 있고 마음 긴장도도 많이 높이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들어가야 하는 그 유형은 쉽게 말해서 빈칸, 어휘와 어법입니다. 어휘, 어법이 29번, 30번이고요. 빈칸이 31번부터 34번까지가 나오는데 그 구간을 잡아야지만 아이들 2등급, 1등급으로 높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 많은 연습이 필요한 어느 정도의 전략적인 연습이 필요한 구간이 후반부에 있는 35번부터 39번까지의 구간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전략적 독해가 필요한 구간이에요. 연습을 하면 시간을 충분히 아낄 수 있는 구간은 맨 마지막 페이지의 독해 문항이 되겠는데 실제 이 41번부터 45번은 장문입니다. 한 지문만 읽고도 문제를 2개에서 3개, 그러니까 배점을 10점 정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구간인데요.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영어 모의고사를 풀 때 시간이 없어서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독해의 마지막 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지막 페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풀거나 그냥 빠르게 읽고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10점이 날아가는 거고 실제로 시험 다 끝나고 나서 이 페이지를 펼쳐서 풀면은 풀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만 있었으면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점수를 날린 겁니다. 그렇게 맨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자녀가 있으시다면은 뒷페이지부터 풀어봐 라는 조언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뒷페이지 41에서 45 이건 시간만 있으면 점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푸는 것도 독해의 전략이 하나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독해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난이도 하, 중에 해당하는 문항 번호 있지요. 거기에 대한 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내가 항상 틀리는 유형이 있을 겁니다. 이 틀리는 유형은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어휘, 어법, 빈칸, 순서, 삽입 딱 대표적으로 요 유형이 될 건데요. 자기가 맨날 틀리는 유형을 파악해서 등급 상승을 노리는데 이때 중요한 게 틀린 이유를 분석하는 겁니다. 즉 내가 중간에 있는 반전을 놓쳤나, 예시를 읽는 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았나, 틀린 이유, 아까 오답 분석이 중요하다라 말씀을 드렸지요. 실전에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 유형을 만났을 때 머리가 새하얘지지 않도록,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시간은 계속 가는데 그 지문을 자꾸 읽고 시간만 잡아먹게끔 쓰지 않도록 이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빈칸 31번에 들어가면 갑자기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뇌가 멈추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능 시험장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점 유형만 모아놓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데, 약점 유형은 어떻게 따로 공부를 하는가? 이거는 EBS 활용법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어 1등급을 가르는 유형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 유형입니다. 빈칸, 순서, 삽입인데요. 지금 배점을 보시면은 총 20점 정도가 되지요. 그러니까 맨날 3, 4등급에 머무는 친구들은 이 유형 때문에 등급 상승이 어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잡는 것이 1등급,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사실 이 유형은 연습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유형들입니다. 우리 기출문제랑 수능특강, 수능완성 연계 교재 펼쳐 보시면은 이 유형별로 챕터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챕터만 반복적으로 연습하셔도 충분히 성적 올릴 수 있어요. 학원 도움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제가 EBS 영어 강사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영어 학원, 영어 과외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전 학창 시절에 EBS 도움 받아서 공부한 친구거든요. EBS 정말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이따가 활용법 말씀드릴 건데 그 강의와 교재만으로 이 유형 잡을 수 있다. 즉 우리 자녀도 1등급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은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혹시 기출문제나 수능특강 수준의 문제를 조금 시시해 한다면, 나 좀 어려운 거 공부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수능특강의 영어 독해 연습이에요. 수능특강 영어 교재가 2권이거든요. 영어 독해 연습. 이 영어 독해 연습이 고난도입니다. 고난도인데 이 영어 독해 연습에는 이 유형의 문제들만 있어요. 빈칸만, 순서만, 삽입만 몇백 페이지가 있습니다. 연습할 수 있고요. 이게 올해 수능특강은 아직 나오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작년 거 풀면 돼요. 작년 거, 재작년 거, 아이들이 사서 공부할 수 있는 교재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작년 거 사서 공부하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될 테니 영어 독해 연습 고난도용으로 참 좋다라고 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집 추천을 몇 개 드릴 건데 제가 사설 교재는 추천을 드릴 수가 없고 EBS 시중 교재를 추천을 드릴 거예요.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 홍보용은 절대 아니고, 사실 아이가 문제집을 고르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추천해 주시는 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사이트에 서점에 문제집이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올림포스라는 말이 있지요. 이거는 고1, 고2용입니다. 고1 기출문제가 올림포스, 고2 기출문제가 가운데 올림포스고요. 그다음 수능 기출의 미래는 고3용 기출문제예요.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올림포스는 고1, 고2용이고 기출의 미래자가 들어간 거는 고3 기출문제가 모여져 있는 교재구나. 자, 그 다음에 수능 개념 강의가 12월에 오픈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7일에 오픈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제 진짜로 고3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자, 이 수능 개념 강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저자가 직접 쓴 교재를 저자가 직접 강의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EBS 강의는 무료잖아요. 무료로 저자 직강의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어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수능 개념에는 어휘도 있고요. 문법도 있고요. 문장 단위로 문법을 배우는 구문도 있고 독해도 있고 이것이 다 결합된 종합편도 있어요. 다 들을 필요는 절대가 없는데 우리 아이가 부족해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2025 수능 개념 12월 7일에 오픈되는 거 거기서부터 고3 수험 생활을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영어뿐만이 아니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다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수능 연계 교재로 들어가는 2025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 오픈 예정입니다. 즉 수능 개념 교재로 2달 동안 공부 시작하고 2월부터는 수능 특강으로 넘어가는 커리를 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단어장 고르는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선생님 영어 단어장 뭐가 좋아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전 항상 하는 대답이 너가 손이 잘 가는 거라는 대답을 해요. 내가 부담으로 느껴지는 공부가 돼서는 안 되고요. 짧은 시간 많은 방법의 학습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스터디 플래너를 보실 때요. 단어장 공부 시간에 1시간, 2시간 잡아놨으면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단어 공부 시간을 따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자투리 시간 활용하는 거예요.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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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는 시간 10분, 잠들기 전 10분 이런 식으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게 어휘 공부의 방법이고요. 단어장의 수는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고등학교 생활 동안 한 권만 외우면 돼요. 2권, 3권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 들고 다니며 외울 수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기준이 아이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표지가 예뻐서 손이 잘 가는 교재 아니면 예문이 재밌어서 손이 잘 가는 교재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거 한 권만 3년 동안 외워도 충분합니다. 단어장은 많이 외울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내가 대부분의 단어장에는 어휘가 다 잘 정리되어 있다라는 말씀 한 권만 제대로 외우면 된다라는 말씀 드려요. 자, EBS 단어장도 몇 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복합 파워라고 하는 단어장이 2권 있습니다. 왼쪽 단어장 같은 경우에는 고교 필수 어휘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지문을 통해서 단어를 배우는 교재예요. 그러니까 단어 뜻 나열된 거에 지루함을 느끼는 자녀라면 지문을 통해서 외우는 단어장 추천드리고 오른쪽 거는 어원편입니다. 영어 단어에는 어원이 공통적으로 붙어 있어서 사실 이 어원을 외우면은 모르는 단어의 뜻을 추론하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어원편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백신복화나 복화 1800 같은 경우에는 기출어휘, 연계교재 어휘가 정리되어 있는 단어장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복화 1800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수능 특강이 나오면 그때 구매해서 같이 병행해서 외워줘야 하는 단어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법 공부는 제가 3가지로 나누어 봤어요. 자, 문법, 말만 들어도 무서워요 하는 자녀라면 3학년 3월 전에 문법책 한 권 끝내고 오게끔 지도를 해주세요. 아까 제가 수능 개념 12월에 오픈된다 말씀을 드렸지요. 요거 한 권 끝내고 3학년 3월을 시작하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인 해석은 되는데 그러니까 문법 용어 어느 정도 되는데 문장이 길어지면 막힌다 하는 친구들은 수능 개념 구문편을 공부하게 해주세요. 수능 개념이 문법편이 있고 구문편이 있는데요. 문법편은 말 그대로 단편적인 문법 공부를 하는 교재이고요. 구문편은 문법을 문장 단위로 지문 단위로 공부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구문편, 문법편 공부해서 추천해 주시면 되고 어느 정도 문법은 아는데 수능에서 문법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와요. 29번. 29번을 맨날 틀려요 하는 친구들은 29번 어법 문학만 모아져 있는 챕터를 풀면 됩니다. 사실 29번에 나오는 문법은 맨날 정해져 있어요. 한 틀 안에서 계속 포인트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챕터만 풀어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휘와 어법은 사실 학교에서 하는 게 좋은데 요즘 아이들 중에 많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내신 따로 수능 따로라 생각을 합니다. 내신에서 배우는 건 너무 지엽적이라 수능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휘 어법은 내신으로 챙기고요. 따로 수능 독해만 공부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휘 어법은 학교에서 내신에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문제를 풀면 자동으로 따라오도록 즉 지문을 통해 학습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데 아이들이 문제를 풀잖아요. 그랬을 때 한 지문당 한 문장은 분석하게끔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지문 안에 있는 가장 긴 문장 있죠. 가장 긴 문장 하나는 그 구조 분석을 하고 넘어가도록 그러면 그게 계속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내 어법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문을 통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법만 모여져 있는 교재 있죠. 그리고 이게 어휘 30번 어휘도 같이 모아져 있는 교재인데 사실 요 교재 한 것만 풀면은 어법 공부는 문제가 없습니다. 29번은 계속 정답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출의 미래 교재고요. 어법 어휘편이 따로 나와 있는 교재입니다. 이것도 12월 아마 12월 한 20일 즈음에 오픈 예정일 거예요. 이 교재도 같이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등급별로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가? 우리 아이가 5등급 이하이다 라고 한다면은 일단 어휘를 외워야 됩니다. 5등급에서 등급이 안 올라가는 친구들은 어휘 학습이 부족해서예요. 어휘 외우게 해주시고요. 상대적으로 점수를 더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는 아까 듣기 점수가 37점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확보해도 등급을 한두 등급은 올릴 수가 있습니다. 듣기 확보하게 해주시고요. 3, 4등급은 아까 말씀드린 고난도, 빈칸, 순서, 삽입 거기에서 계속 점수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 해당 유형 집중적으로 연습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감으로 풀어요.
감으로 풀다 보니까 맨날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정답의 근거를 찾아서 답을 찾게 해주시는데 정답의 근거를 찾아 답을 찾으려면 1분 30초 안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단 근거를 잡아서 2분이든 3분이든 문제를 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시간대를 1분 40초까지 맞춰가는 연습 해줘야지만 등급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 1, 2등급 친구들은 제가 조언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실수만 안 하면 되는데 이 실수는 듣기도 해당이 돼요. 지금 고3 아이들 이번 수능 결과 가채점 나왔잖아요. 제일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88점, 89점 맞은 친구들인데 88, 89점 맞은 친구들 중에서도 듣기 틀린 친구들 정말 억울해합니다. 듣기가 2점 또는 3점, 독해랑 배점이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 등급이 나가버리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실수 안 하는 거 중요하고요. 70분 내에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주말마다 한 세트씩은 모의고사 기출을 풀 수 있게끔 그리고 실제 수능 환경처럼 맨귀로 듣기까지 같이 가져가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영어가 노베이스예요.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성적 올릴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고3 친구들이 제가 고1, 고2, 고3 3년 동안 끌고 온 친구들이거든요. 실제로 영어 성적에 향상한 케이스를 봤는데 절대 포기를 안 합니다. 그냥 정말 단순하게 꾸준하게 하는 친구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아까 수능 특강 교재 온 수험생들이 다 푸는 교재인데 이 친구들은 챕터 1부터 즉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우직하게 다 풉니다. 아무리 쉬운 유형이라도 내가 맨날 정답을 가져가는 유형이라도 그냥 우직하게 다 풀고요. 틀린 문제 왜 틀렸는지 꼭 확인해서 아이가 가져온 교재 보면은 오답 선택지에 빼곡하게 필기가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 선생님을 괴롭혀야 돼요. 질문을 해야지만 선생님이 이 아이가 여기에서 막히고 있네. 공부 방법 잘못됐네.를 알고 지도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질문 많이 하게끔 해야 됩니다. 학원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 말고요.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야지만 그 아이의 수업 태도, 수업을 들었던 방법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체크를 해줘서 조언을 줄 수가 있어요. 과목 선생님들 많이 괴롭힐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영어 영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평가입니다.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끝내야 돼요. 영어는 3학년 때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3학년 때 할 거 너무 많습니다.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산출되는 사실 정시로 대학 가는 거는 표점과 백분위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에 시간을 투자하려면 2학년 겨울방학 이제 시작됐습니다. 지금 끝내주셔야 되고요. 영어는 정해진 점수를 넘으면 90점만 넘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일단 수시에서의 최저 충족에 너무너무 톡톡한 효자 역할을 하는 과목입니다. 영어로 1등급을 가져가면요. 대표적으로 수능 최저 등급이 3합 6이다 라고 했을 때 영어를 1만 가져가면 나머지 과목에서 5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영어로 최저 챙겨가야 됩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과목이고 정시에서는 영어가 가산점, 감점, 반영 비율로 되는데 내가 영어를 감점을 받으면은 정시에서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 인서울에 있는 스카이 가기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영어에서 감점을 안 받을 수 있게끔 유리한 위치를 영어로 잡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는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는 끝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